네, 이번 시간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메트로 스타일 앱을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리드뷰라든지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메트로 스타일 앱을 만들어 가는지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UI 컨트롤들이나 뭐 그리드뷰, 리스트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번 세션에서 좀 간단하게 맛보기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따라 하시면서 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 샘플 코드에서 또 그 실습하기 자료에서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서 뭐 붙여넣기 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즈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따라하면서 타이핑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뭐 다른 언어로도 하실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 하시는 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잘 아시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앱을 선택을 하시고 콘토 속 쿡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콘토 속 쿡북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을 누르시면 그리드 앱 템플릿에 맞춰서 앱이 생성이 됩니다. 블랭크 형태로 해서 앱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템플릿이 제공하는 그 컨트롤들이나 아니면 기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하면 앱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고요. 템플릿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러 가지 그 구성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CSS, 기본적인 그 스타일을 이루고 있는 CSS 파일, 그리고 각 템플릿을 구성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템플릿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그 첫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그룹으로 그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룹을 누르게 되면 그 그룹 안에 여러 가지 또 아이템들이 보여지고 그 아이템들 또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뒤로 돌아가서 그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요리 정보들을 가져와서 요리책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이제 화면으로 들어와서요. 정지를 누르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앱 이름 부분을 좀 바꿔 볼 텐데요. 상단에 있었던 앱 이름을 어디에서 바꿀 수 있냐면 첫 페이지가 이제 그룹 아이템이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 페이지라고 해서 그룹드 아이템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룹 디테일이라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열게 되면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각 페이지들은 HTML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컨텐츠의 구성 자체는 HTML에, 그리고 스타일링, 뭐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지 폰트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CSS 파일에, 그리고 그 백단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코드들, 내비게이션 관련 코드들은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efault.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처음으로 열리는 페이지가 default.htm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그룹 디테일이나 그룹 아이템 이런 그 페이지들은 그 템플릿에서만 있는 거고요. 그냥 블랭크 프로젝트를 하면 이 파일들이 없고 템플릿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 HTML만 그 블랭크 프로젝트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템플릿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첫 번째 템플릿 HTML을 보면 그 닥타입 HTML5 닥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헤터 태그나 타이틀 기본적인 HTML 파일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링크에서 UI-doc.css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메트로 스타일 배경이 검은색인 메트로 스타일의 그 스타일 그 시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통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다크 말고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그 흰색 톤의 그 뭐라 그러죠? 스타일을 원하면 여기만 바꿔줘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윈JS의 어떤 베이스 코드들은 base.js, 그리고 UI 쪽 관련된 코드는 UI.js라는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그 HTML과 자바스크립트 처리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기본적인 스타일 시트 default.css를 그 링크를 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내비게이터, 디폴트 JS 파일들이 각각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폴트 페이지의 컨텐츠는 지금 DVI 태그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 DVI 태그는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 컨트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윈도우 JS, 윈JS의 그 컨트롤을 이 DV 태그를 컨트롤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앞서 시간에서 배웠지만 데이터 윈 컨트롤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그 윈도우즈의 UI 컨트롤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윈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앞에 있는 베이스 JS, UI JS에서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돔을 탐색을 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위에서 처리를 해서 윈제이에서 처리해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내비게이터라는 컨트롤을 만들고 뒤에 보면은 이제 옵션 데이터 값을 전해주는데요. 이 페이지 내비게이터는 말 그대로 페이지 간의 전환을 도와주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윈의 옵션에 보면은 그룹드 아이템에 그룹드 아이템즈 HTML로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첫 페이지를 그 그룹드 아이템, 그룹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페이지 HTML로 연결을 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앱바 코드가 있는데요. 앱바는 이제 전 시간에서 보셨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메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메뉴들을 기본적으로는 끄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주석을 제거를 하면 앱바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커맨드 명령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앱바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앱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룹드 아이템즈 파일 중에 그 HTML 파일을 열면 이 밑에 쭉 내려가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 타이틀. 그래서 여기에다가 앱 이름을 주면은 예를 들면 콘토소 쿡북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이 콘토소 쿡북이라고 할까요? 마이 콘토소 쿡북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뭐 보나마나 사실은 이게 지금 HTML 영역이잖아요. 쭉 보면 바디에서부터 뭐 그 템플릿 헤더 쪽 영역, 아이템 쪽 영역, 뭐 밑에 이제 그 실제 컨텐츠들 헤더 영역의 컨텐츠들이 있고 그 밑에 타이틀 에이리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페이지 타이틀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페이지 타이틀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 콘토소 쿡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아주 쉽게 제목을 바꿔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지금처럼 그 스플래시 스크린이 사각 박스에 X 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사각 박스 형태로 기본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 이미지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 이미지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 이미지들이 아까 사각 박스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기존 항목을 눌러서 그 샘플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파일들이라서 덮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와일드 로고가 추가가 됐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적용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여기에 뭐 표시 이름, 이건 이제 앱 제목이 실제로 그 타일에 어떻게 보여질까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 이름이 여기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일 이름을 마이스쿡북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는데 기본 디폴트 페이지로 놓고요. 그 다음에 큰 로고, 지금 큰 로고가 비어 있죠. 기본 템플릿에서는 큰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타일이 긴 타일에서 사용하는 큰 로고는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와이드 로고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스플래시 스크린 이런 것들이 뭐 파일 이름 그대로 제가 덮어쓰기를 했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스플래시 스크린이 제대로 보여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쿡북이라는 아이콘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를 라지로 했을 때 큰 아이콘도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타일들이랑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앱의 뭐 시작 지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 요리책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추가를 해서 기존 항목들을 추가해도 되는데, 여기 이미지를 넣을 것들이 좀 많아서요. 실제 그 이미지 폴더에서 드롭 앤 드랍으로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타일 이미지와 각 그 나라별 그 요리 이미지를 이미지 폴더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니즈, 프렌치 해가지고 이미지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지금 샘플 앱에서는 보여지는 이 데이터들이 그 로컬의 샘플 파일에 그 하드 코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js라는 파일이 그건데요. 데이터.js 파일에 보면은 그룹 디스크립션이나 샘플 그룹들이라든지 샘플 데이터들이 하드 코딩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실제 데이터, 그 요리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여기 부분, 샘플 데이터 부분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이 샘플 아이템즈 포 이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워서 마찬가지로 그 샘플 데이터 사용하는 부분을 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실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 지금 이게 디버그 모드네 아직. 추가해서 셀렉션은 여기 밑에서요. 추가 새 폴더 해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폴더에다가 다시 기존 항목 추가를 해서 샘플 폴더에 있는 데이터 밑에 recipe.txt 파일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부분은 WinJS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소스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WinJS의 XHR 그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은 오브젝트를 넣게 되어 있는데 URL을 담고 있는 오브젝트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밑에 recipe txt 파일을 URL로 지정을 해주고요. 불러올 어떤 대상이 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리소스,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리소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호출해서 가져왔을 때 the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비동기로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웹페이지나 데이터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주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가져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then이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en 뒤에 있는 함수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전달해 주는 거는 이제 완성이 됐을 때 함수,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함수, 프로그레스 중인 함수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함수를 여기다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XHR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XHR 오브젝트 하나 넣고요. 여기에다가 아이템즈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JSON 기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해요. pas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HR에 response text, 그러니까 날라온 결과죠. 그 오브젝트의 결과로 response text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 JSON이라는 포맷은 뭐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형태로 지금 보시면 레시피 파일이 배열 밑에 그 JSON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형태로 엑스트라 이미지는 값이 이거고, 디렉션은, 그러니까 설명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엑스트라 이미지 URL들 들어가 있고, 재료라든지, 실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쭉 데이터가 JSON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제이슨을 해석을 해서 오브젝트 형태로 나중에 그 프로그래밍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즈를 가지고 포이치 구문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해줄 거예요. 들어온 아이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리스트, 이제 앞에서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바인딩이라는 건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윈도우즈 UI 컨트롤들에다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서 데이터 소스가 바뀌면 UI 업데이트 되는 그런 게 이제 바인딩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인딩이 되어 있는 이 리스트에다가 이 아이템들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푸시 이용을 해서 아이템. 지금 이제 불러온 내용들을 파싱을 해서 아이템이라는 형태의 그 배열, 일종의 배열이겠죠. 배열에다가 오브젝트가 쑥 들어갈 거고요. 그 하나하나의 그 레시피 데이터들을 아이템으로 받아서 그 아이템들을 이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UI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아이템즈에다가 리스트에다가 넣어주면은 UI 요소가 자동으로 해석이 돼서 그 보여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샘플 데이터에서 실제 보여지는 데이터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로 바뀌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은 약간 그 가로로 눌려 있는, 원래 이미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데 눌려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서브 타이틀이 undefined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서브 타이틀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틀이 조금 긴 타이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데이터, 레시피 데이터를 한번 보면, 쭉 내려서 보면은, 이제, 뭐, 긴 타이틀인 경우에는 쇼 타이틀이라는 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쇼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UI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페이지였죠. 그, 첫 페이지 그룹드 아이템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룹드 아이템즈의 HTML 코드를 열어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그룹드 아이템들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을 좀 수정을 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템 요소들 이제 뭐냐면 요 하나하나의 그 사이즈를 좀 조정하고 이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그 아이템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윈JS 기능에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스타일을.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의 각각 사각형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복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윈JS의 바인딩 템플릿,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바인딩이죠. 그래서 바인딩 템플릿을 하나 컨트롤 생성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실제 데이터들, 뭐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배경에 이제 이미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이틀이랑 서브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제 일단은 서브 타이틀이 없었죠. 그래서 서브 타이틀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커졌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여기에는 없고 그 CSS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CSS 파일에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CSS 파일을 한번 열어서 수정을 해줘 볼게요. 그 그룹드 아이템즈의 CSS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아이템 타이틀, 뭐 아이템 사이즈니까 아이템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아이템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아이템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 위에 바로 보면 이 사각 박스의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직접 사이즈가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그 박스의 사이즈가 지정해져 있고 이미지는 그걸 맞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높이는 240 그리고 위드 값은 320으로 해서 그 사이즈를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칼럼과 로가 있는데 칼럼은 이제 행이고 로즈는 행이죠. 그래서 이 행을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행을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행을 두 개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샘플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위에 이미지 영역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오버레이 된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그리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레이어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9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48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밑에 이렇게 예쁘게 붙어서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밑에 약간 글씨가 조금 잘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원래 서브 타이틀이 있었던 영역이 그 그리드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를 조금 더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템 오버레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밑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를 하고요. 그룹드 아이템즈 밑에 아이템 오버레이라고 있잖아요. 이 오버레이의 그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오버레이의 스타일에 지금 1FR,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유동적인 단위, 그리고 21로 되어 있는데 21이 고정폭이기 때문에 고정폭을 일단 확보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리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1을 그냥 1 정도로 해서 그 최소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드를 안 사용하고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HTML이나 이런 걸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번 데모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최소화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들도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타이틀이 너무 길게 보여져서 이걸 숏 타이틀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 소스로 돌아가서 HTML 파일을 열어서 보면 여기에 그 아이템 타이틀 태그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타이틀을 가져와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을 해서 이 H4 컨트롤의 데이터를 그 텍스트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H4의 그 내용물을 이제 텍스트 컨텐츠라는 속성에다 넣으면은 이제 거기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값은 데이터 소스에서 타이틀이라는 거, 그러니까 레시피에 여기 요걸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요걸 가져다가 그 어디 갔죠? 예, 데이터 컨텍스트에 넣게 돼 있는데 이거를 숏 타이틀로 바꿔주면 예, 그 값이 숏 타이틀 내용으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숏 타이틀로 바꿔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스타일링을 한번 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페이지들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서브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차이니즈, 프렌치즈 이렇게 쭉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그룹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뭐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서브 타이틀이 영역이 또 언디파인드가 되어 있고 각 그 오브젝트들도 아이템들도 서브 타이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가로 폭이 너무 넓어서 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그 타이틀이 좀 길어서 이런 부분들 좀 수정하고 이미지도 사이즈가 좀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그룹 디테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첫 페이지에서 그룹 디테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은 그룹드 아이템즈,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려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면 되는데 이 화면에서 보면 지금 이 내비게이션의 내부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 같은 경우에는 윈JS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거예요. 윈JS의 내비게이션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내비게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실제로 그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달해야 되는 오브젝트 값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으면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그룹 페이지로 연결을 했으면 그룹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그룹으로 갔을 때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룹 키를 넘겨주고 그리고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는 아이템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을 보면 쭉 보면은요, 이게 지금 아이템 인보크라고 하는 함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 요 밑에 리스트 뷰에 온 아이템 인보크에다가 이 함수를 걸어놔서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뷰의 밸류가 뭐 앱뷰 스테이트의 스냅인 경우에는 그룹 디테일 페이지로 아예 보여주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보여주고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스냅 뷰에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아이템 뷰가 아니라 그룹 뷰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보시면 그 리스트의 요소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클릭을 하면은 그 그룹 뷰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냅 뷰에서는. 그래서 스냅 뷰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실제 아이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링크를 걸어가지고 아이템에서 리스트 뷰로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받아다가 요 on 아이템 인보크드라는 거는 윈JS의 그 컨트롤에서 자동으로 그 실행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해서 각 페이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한번 디테일 페이지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제거해야 될 코드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룹 서브 아이템, 서브 타이틀, 그러니까 아까 undefined로 되어 있었던 그룹 서브 타이틀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도 서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타이틀 경우에도 공간이 좁으니까 숏 아이템 타이틀을 이용해서 숏 타이틀이라고 해서 내용을 바꿔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에 헤더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 그룹 페이지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요약 페이지 영역이고요. 아이템 템플릿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들을 각각 수정을 해준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템 선택을 하면 그룹 페이지 선택을 하면 그룹의 서브 타이틀이 없어졌고 각 아이템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없어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 준비 시간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H4 클래스 해서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그 클래스 이름은 그냥 서브 타이틀이라고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preparation time 준비 시간이라고 해서 스팬을 이용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 바인딩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고 텍스트 컨텐트에 프랩 타임, 준비 시간이죠. 준비 시간을 해서 스팬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부분이 업데이트 돼 다시 시뮬레이터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퍼레이션 타임이 초과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좀 바꿔봐야 되는데요. 해당 스타일 시트는 이제 그룹 디테일 페이지 CSS를 열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룹 디테일 페이지를 일단 찾아서 아이템들을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일단 그룹 디테일 페이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리스트, 그룹 이미지, 아이템, 윈 아이템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그룹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룹 이미지에 그 높이가 238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20으로 바꿔서 이미지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요 이미지, 여기 부분이네요. 지금 그룹 그 헤더 부분이니까 그룹 헤더에 이미지를 조금 크게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템들 요소들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룹 아이템에 대한 스타일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그룹 아이템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사이즈는 일단은 110으로 돼 있어서 그 칼럼이 지금 110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영역이 좀 작게 돼 있는데 여기 영역을 147 픽셀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은 지금 약간 내용이 넓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360으로 해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로컬 컴퓨터로 하고요. 그다음 다시 실행을 해보면 그룹 아이템 페이지가 그룹 디테일 페이지에 각 요소들이 딱 보기 좋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영역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디테일 페이지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는 지금 사실 고칠 게 좀 많이 있어서요.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요. 자, 아무것도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 타이틀을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준비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실제 레시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열어서요,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 중에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여기 있고요. 디테일 페이지 열어서 쭉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서브 타이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H2 태그를 이용해서 preparation 타임 넣고 span 그 H2는 뭐 H1, H2, H3 해서 단락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적당히 지금 위에 아이템 타이틀 2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정도 사이즈의 스타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뒤에 이제 뭐 윈도우 JS에서 꼭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 기존 HTML 작업하듯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클래스를 해가지고 실제 준비 시간 부분. 아까랑 좀 틀린데 아까는 바인딩을 해서 여기에다가 준비 시간에 프랩 타임을 걸어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클래스를 한 이유는 이 디테일 페이지 부분은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넣어주려고요. 어차피 뭐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헤더 div 태그 바로 밑에다가 또 다른 div 태그를 연결해서 클래스명은 ingredient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스타일의 클래스를 입력을 하면 나중에 스타일 시트에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뭐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바꿔줄 수 있겠죠. HTML의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redien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타이틀 뭐 재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 div 클래스 item ingredient 이렇게 해서 실제 나중에 이제 이 클래스 명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동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레시피 조리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디렉션 다시 H2 해서 디렉션을 넣고요. H2의 클래스 아이템 디렉션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스타일 시트 작업하기 전에 그 데이터들을 뿌려주는 부분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 템플릿에서도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 에이리어의 페이지 타이틀 부분, 그러니까 실제 그 페이지 타이틀이 들어가는 부분을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그 HTML 돔 트리를 타고 내려가서 그 엘리먼트에 있는 영역을 딱 잡아서 거기에 텍스트를 뭐 아이템 그룹 타이틀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HTML의 그 하나하나 요소들을 쿼리 셀렉터로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넣어주는 형태로 화면에 뿌려주고 있어요. 뭐 이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HTML 셀렉터 API를 이용해서 그 HTML 페이지 중에 어떤 한 요소를 찾아낼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지금 앞에 점이 붙은 거는
클래스 이름을 말하고 점이 없는 경우에는 태그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점 타이틀 에이리어에 점 페이지 타이틀 하면은 타이틀 에이리어는 클래스의 페이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녀석. 제가 한번 볼까요? 타이틀 에이리어 여기 있죠. 클래스가 타이틀 에이리어인 것 중에 그 밑에 클래스가 페이지 타이틀인 녀석.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영역에 데이터를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요 그룹 타이틀, 이 그룹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니즈면 차이니즈, 이걸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원재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코드가 좀 많아서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소스는 실습하기 코드에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 뒤에다가 페이지 타이틀, 아이템 타이틀, 그리고 서브 타이틀에는 이제 기존 서브 타이틀에는 속성이 없으니까 프랩 타임, 준비 시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있고,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바꿔주고, 쇼 타이틀에 있었던 내용을 Alt 태그는 그 이미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설명인데 그 부분에다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크린 리더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그리디언츠 부분에다가는 이제 쿼리 셀렉터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들어온 데이터가 인그리디언트라는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레시피를 한번 보면 인그리디언트 밑에 각각 필요한 요소들이 배열 형태로 해서 설탕, 소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 배열 내용들을 인그리디언트에다가 H2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서 append child, 즉 위에서 찾아낸 div 태그에다가 이 밑에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H2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붙여서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하나씩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하고 append child에서 붙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다시 조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서 붙여주고 컨텐트에 포커스를 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CSS 파일을 수정을 해서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스타일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형태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텐데요. 먼저 아티클 영역, 즉 이제 컨텐츠가 지금 div 태그 메인 컨텐츠 밑에 아티클에 지금 컨텐츠 다 들어있는데요. 이 컨텐츠 영역 아티클을 그리드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기존의 다른 코드로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컨텐츠 영역인데 바뀐 부분은 마진 위쪽에 라이트 오른쪽에 마진을 둬서 그리드 간격을 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MS 그리드라고 주고 밑에다가 그리드의 컬럼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드 각각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리드는 400픽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리드는 여백, 그래서 40픽셀을 줬고요. 그 다음에 360, 40,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는 그냥 프랙션으로 해가지고 1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눴고요. 이제 실제 그 데이터들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 타이틀 밑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미리 준비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습하기 자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서 따라서 입력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티클 밑에 인그리디언트, 즉 재료 영역이죠. 재료 영역 여기 있는데요. 재료 영역 있고 디렉션 영역이 있고 아이템 인그리디언트, 아이템 디렉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인그리디언트는 그리드 칼럼 세 번째 칼럼에다가 위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같은 경우는 5번째 칼럼에 위치를 시켜서 각각 중간에 여백을 두고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왼쪽에 마진 주고 탑 마진, 이거는 이제 아이템의 탑 마진을 줬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위에 20의 픽셀에 여백을 두고 적용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디렉션의 아이템에도 20씩
마진을 줘서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미지, 가운데 재료,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요리 방법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서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처음에 앱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앱을 이제 데이터를 적용을 하고 앱의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좀 바꾸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실습 세션을 통해서 조금씩 앱을 발전시켜서 완성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션들을 들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